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것. 뭐 김경시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뭐 자수서를 썼다고 하니까 자수서라는 얘기 자수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뭐 그 라스베가스 CES 갔다잖아요.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갈 때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간을 번 거 아닌가. 그래서 약간은 좀 뭔가 지금 보면 그 경찰 조사를 받은 사무국장, 돈을 받았다는 사무국장 말은 받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달라요. 그리고 강선우 의원과 김경은 그건 맞잖아요. 지금 둘은 좀 맞는데 돈을 받아서 돌려줬다. 예. 근데 그걸 정작 받았다는 그 사무국장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그 자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또 쟁점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건을 알고도, 그럼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 돈을 받았다. 들었어요. 네. 근데 강선우 의원은 그 사무국장을 어떻게 했냐? 어떤 조치를 했냐? 예를 들면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게 없어요. 없죠. 예를 들면 현재까지. 내가 모르는 돈을 받았다. 그럼 징계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어찌됐든 징계를 하든가 쫓아내든가 해야죠. 근데 그렇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천을 받았다. 김경이. 네. 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질문이 있는데 딱 하나는 어찌됐든 그 김경과 강선우 의원 사이에서는 풀린 거죠. 그렇죠. 받았고 줬고 받았는데 돌려줬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일단은 풀렸어요. 네. 근데 누구한테 줬냐? 사무국장한테 줬다. 뭐 카페에서 줬다. 카페도 특정했어요. 그런데 네. 정작 받았다는 사람, 그 카페에서 받았다는 사람이 나는 안 받았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네. 어쨌든 맞춰야 될 퍼즐들이 많다. 근데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 라스베가스 가서 CES라고 해서 거기 가서 그걸 하고 그 관람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참 저는 뭐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아무튼 네. 오늘 저녁에 지금 온다는 건 아니에요? 저녁에? 네. 저녁에 온다니까 빨리 경찰에 가서 사실을 밝혀야 되고 실제로 돌려줬어도 이건 죄가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돌려줬어도 받은 게 죄가 되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시점부터 이게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안 받았으면 문제가 없지. 그렇죠. 근데 받고 가져와서 이따가 돌려준 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게 양형에는 반영이 참작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지만 네네네. 이 받는 것 자체 행위 자체에서부터 어찌됐든 그 성립이 범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마 형사적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휴, 좀 답답하네요. 그럼 김병기 의원 자진 탈당 요구 아까 뭐 제가 박지원 의원한테도 여쭤보긴 했는데 내일 이제 윤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네네. 그 전에 탈당을 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오늘도 어찌됐든 박수현 대변인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원내대표에 나온 사인도 거의 똑같은 어찌됐든 입장을 정리를 했잖아요. 네.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지금 이 그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서 아마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그리고 어찌됐든 그런 그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건 사고를 다뤄봤던 분으로서 저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현성 전 부원장의 예측은 탈당을 할 그렇죠, 것이다 본인이.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압박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윤리 심판원은 어떻게 지금 이제 결론을 낼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근데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엮여 있는 거죠. 상대가 맞아요. 윤리 심판원에 여러 의원들이 엮여 있는 거고 지금 새로 된 원내대표와도 부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당 안에서의 정청래 대표나 이런 입지도 일종의 엮여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일부에서는 지금도 늦었다 이런 얘기들이 늦었죠. 많아요.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결단해서 어땠을까? 그럼요. 많이 늦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해오던 방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뭐 어디 뭐 매체 유튜브에 나가서 네네. 금방 해결될 문제다. 금방 사실관계가 정리될 문제다라고 했는데 빨리 정리됐으면 좋은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죠. 지금 당장 강선우와 김경 시의원 간의 문제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녹음과 관련돼서 그 녹음 파일이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밖으로 나가게 됐느냐 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에 대한 진실 그리고 본인이 왜 그날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뭐 이런 많은 진실들이 있고 또 그것 외에 이 문제 이 공천과 관련된 문제 이외의 것들도 많잖아요. 10건 넘는다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뭐 하루에 한 건씩이 나올 정도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런 속 시원하게 해명하고 정리되고 나서 다시 입당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니까요. 맞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게 있어도 당을 먼저 생각하면 일단 탈당하고 수사 받고 다 끝난 뒤에 또 돌아오면 되니까 그런 방식이 맞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 억울함이라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공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잖아요.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동적으로 수용되지 않고 있고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민주당,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했던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거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보통의 경우면 본인이 조금은 이제 놓고 그 갑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갑옷과 이재명 정부라는 갑옷을 벗고 해결하고 나서 다시 입으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만약의 경우는 이제 상정해서 여쭤보면 만약에 이제 탈당을 안 하고 윤리 심판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내일 징계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징계가 제명하지 않을까요? 윤리 심판원에서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당이 알아서 판단해라. 애당심이 있다라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생각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당이 그냥 뭐 유야무야 뭐지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은 그냥 적당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당의 위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는 그때 그렇게까지 판단하는 데까지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전 원내대표의 위상이 나와 일종의 전 원내대표의 그런 것들을 좀 체면 그런 것들을 좀 뭐 세워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좀 테러를 열어주는 거니까. 네. 저는 만약에 이걸 테러를 본인이 열지 않고 문을 닫았다라고 한다면 당은 어쩔 수 왜냐하면 이건 사사로움의 문제가 아니니까 공적 문제잖아요. 공과 사회 문제로 봤을 때 아니 100번 사적으로 개인 김병기, 개인 김현성의 입장에서는 개인 정청래의 입장에서는 저는 100번이고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갈 수 있지만 공적인 민주당의 대표, 민주당의 윤리위원회 이건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혜훈 후보자 얘기인데 이게 처음에는 뭐 보좌관 그다음에 그 인턴 직원이었나요? 이분들에게 했던 것도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나오는 걸 보면 아파트 청약 점수 부풀리기 위해서 결혼 아들을 부양 가족으로 집어넣은 거 이건 좀 심각한 또 이것뿐만 아니에요. 실정법 위반인 것뿐만 아니라 차남과 삼남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는데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 근무해서 병역 특혜 의혹도 있고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때문에 임명하는 시기는 끝났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유가 있잖아요. 임명했던 그렇죠. 통합 때문에 뭐 그렇죠. 뭐 무슨 뭐 이렇게 확장을 위해서 뭐 때문에 임명한 시기 지났는데 이제 불구하고의 이제 상황으로 넘어왔다. 상황은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이제 어찌됐든 결과냐? 이게 지금 뭐 앞에 얘기했던 갑질이라든가 여러 것들은 조금 뭐라 그러면 주장일 뿐이다. 주장과 주장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아파트 문제, 청약 문제는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사실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해의 조정의 문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청약이 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 불공정성이 있으면 형사상 처벌까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국토부가 이걸 보겠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네.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청문회에서 또 본인이 해명하는 기회는 받아야 된다. 청문회까지는 그렇죠. 19일 청문회가 열리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봐야 되고 뭐 박지원 대표도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국민의힘 시절에 있었던 얘기들인데 국민의힘 시절에 몇 선을 하고 공적인 공천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다가 지금 와서 마치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저 국민의힘의 저런 행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다선 의원들은 별로 입을 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런 일들이 본인들한테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의원은 주진우 의원 한 분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화력이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 다선 의원들은 그러니까 비슷한 이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그냥 예측은 좀 해보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자진해서 이런 본인이 그 후보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19일 그 청문회를 한번 보고 해명의 기회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후에 어떤 또 폭로가 있을지 이게 19일 전에 네. 또 얼마나 저는 청약은 좀 마음이 아파요. 좀 아팠다. 그렇지. 좀 아팠는데 아무튼 그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벌어진다라면 자진 사퇴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네. 알겠습니다.